꿈만 같았던 대학 생활. 코로나로 조금은 실망도 크지만 여러분들의 화려한 대학 생활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배들이 들려주는 코로나 이전 대학 생활. 본격 문화보전 라디오. 라떼는 말이야. 네, 반갑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첫 라디오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라디오로 포스트캔 여러분들을 맞이한다니 조금은 많이 설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PBS 아나운서 남수환. 네, 김경범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라디오 진행에 앞서서 라떼는 마리오란다. 이게 벌써부터 이게 막히네요. 마리오 아니죠? 네, 라떼는 말이야 라디오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드려야겠죠. 네, 우리 라디오는 학교 생활을 많이 해보시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선배님들, 고학번 선배님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학교 생활 꿀팁이나 코로나 이전 대학 생활의 추억을 나눠보는 라디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새내기나 저희 이제 20학번 친구들 그리고 고학번 선배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포스트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새내기 때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조금 더 네, 수월한 1학년 생활을 아니 경범 씨, 벌써 라떼는 아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이제 2학년인데요? 아니요. 이게 또 생각보다 1학년이랑 2학년 갭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느끼는 것도 많겠죠? 그렇겠죠. 뭐. 네, 그럼 얼른 게스트분들 모셔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희도 해드릴 얘기가 많지만 고학번 분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 같지만 네, 저희가 고학번 분만 모셔서 라디오를 진행하면 재미도 없고 저희가 또 날로 먹는다 이런 느낌이 또 드니까 네, 저희가 2학년이긴 하지만 1년 더 많이 생활해본 선배로서 1학년 친구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꿀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거 괜찮네요. 왜냐면은 이제 1년 더, 한 번 더 가깝게 이렇게 경험을 해본 선배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경범 씨 먼저 그럼 저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네,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기대할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SMP입니다. 근데 그건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 그럼 일단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1학년 학생들이 기초 필수 과목을 듣고 계실 텐데 다들 어사인이라는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 과목의 과제를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예.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SMP를 1, 2학기 다 미적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미적 큰 도움이 되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푸밍 있는 학기에는 SMP를 푸밍으로 신청할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어사인을 진행을 좀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헷갈려서 더 진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경범 씨가 힘들어하던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분반 선배한테도 부탁드렸고 뭐 포준이 위원장 선배님 그다음에 컴공 선배 이렇게 막 부탁을 드려서 잠시만요. 이거 너무 뭔 시상식인가요? 아니요. 그냥 감사했다는 마음이 실명을 좀 까긴 그렇지만 네, 감사했다는 마음을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네, 수원 씨는 뭐 학교 생활 꿀팁 같은 거 없나요? 저는 근로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학생들이 용돈벌이로 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맞아요. 수원 씨가 이제 우리 학교 부지런함의 또 대명사기도 하죠. 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근로 활동이 이제 편의점 근로. 네. 편의점 근로와 카페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편의점 근로는 제가 오전 시간에 해가지고 약간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다 먹고 가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와 맞아요. 이런 청소를 하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물류 정리하면서 약간의 그 머리를 안 쓰는
그런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페글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었어요. 제가 약간 그런 만드는 거나 약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에서 음료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런 손님 응대 이런 것들 하면서 뭐 나름의 인내심도 기르고 사회성도 기르고. 사회성도 기르고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카페글로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카페글로 이렇게 좀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시켜달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원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직 저희도 저학년이지만 그냥 느껴본 꿀팁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게스트 분을 좀 불러보도록 할까요? 게스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일단 게스트분은 이제 제가 13층에 거주하는데 13층의 아래이분으로 계시는 분이죠. 네네. 이제 18학번 화공과시기도 하면서 생명과시기도 한 이제 선배님이가 넘치는 그런 게스트분입니다. 오, 정말 기대되네요. 옆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화학공학과 김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혁명과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제가 화학공학과 학생회장으로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RA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RA가 뭐 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RA는 레지던셜 칼리지 어드바이저의 약자로 저희가 저학년들이 레지던셜 칼리지 RC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RC 생활을 도와주고 생활 수칙 등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RC 내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를 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하면은 새내기 친구들에게 꿀팁을 전수하는 목적의 라디오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이제 대웅 선배가 이 학교 생활이 경험이 되게 많으신 것 같기도 하셨고 또 이제 13층에서 따뜻한 약간 RA 이렇게 저희가 좀 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섭외를 해왔습니다. 경범씨 칭찬해 줄게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바로 저희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그 질문 목록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포스테키안들이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장학금 관련 문제인데요. 특히 지금 청함에 가보면 대부분 새내기들이 공부에 열중 중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다른 학년 친구들도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새내기들이 또 대견하기도 한데 1학년을 완전히 즐기지 못하는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또 선배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년 친구들도 장짤 위기에 대한 이 부담감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포스테키안들의 불안감을 이제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덜어주기 위해서 장짤 면하는 방법에 대해 4년 내공이죠. 네, 4년 내공을 4년. 이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이거는 이제 무문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과도 그렇고 장학금 관련돼서 이렇게 부담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경청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 주변에 좀 장짜를 당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이거는 좀 네네. 꿀 정보긴 한데 딱 1라떼 시전을 할게요 일단. 네, 1라떼시죠. 딱 제가 1학년 1학기였을 때까지 딱 문제학부 학생들의 전체 섭차가 개인들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학점을 딱 3.00을 받았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이것도 능력인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딱 3.0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등수를 봤는데 대략 뒤에 100명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100명. 3분의 2 정도. 그러면 100명이 장짤인 셈이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점 인플레가 있어서 좀 덜 장짤 당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든대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기초 필수 과목의 경우에 전공보다 학점을 더 짜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성적을 받았을 때 전공 필수 과목에서는 A대를 좀 더 잘 준다. 아, 이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좀 방심하고 그 전공 과목 같은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1학년 새내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1학년 때는 되게 할 게 많아요. 왜냐면 학업도 챙겨야 되지만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친구들과 인간관계도 많이 쌓아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기 초에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것도 듣고 뭐 나는 물리도 관심 있고 생명도 관심 있으니까 나는 물리도 열심히 하고 생명도 들어야지 했는데 만약에 한정된 시간 안에 두 개의 시험을 공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물리도 반, 생명도 반 정도 준비하게 되면 두 시험 모두 다 망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딱 물리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물리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생명에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생명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거 정말 저도 공감했던 게 제가 사실 이번 중간고사 때 진짜 딱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두 과목을 보는데 약간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결국 하나를 자르는 아, 그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네, 되게 뭔가 심도 있는 얘기 같아서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막 메모하면서 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어쩐지 계속 딴짓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좀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포항에 오랜 시간 계시면서 많은 식당들을 다녀보셨을 텐데요. 선배님이 양식, 중식, 일식, 한식 그리고 베스트 식당 3개를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지만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도 생각보다 많은 식당을 좀 많이 다니긴 하는데 제 학식을 너무 싫어해서 맨날 막 나가서 먹긴 하는데 이 4년 내공은 또 못 따라가거든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또 음식을 되게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밥약을 제가 또 밥약의 원칙이 있어요. 한 번 간 식당은 다시 잘 안 가요. 무조건 다양한 식당. 맨날 똑같은 데만 가는데 저도 이거는 새롭네요. 네, 저도 4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소개받은 식당도 있고 제가 새로 뚫어본 식당도 있는데 일단 양식의 경우에는 저는 웬만해서 양식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SK뷰 쪽에 있는 식탐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식탐을 가게 되면 그 식탐이 2층에 있는데 1층에 달콤 커피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식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달콤 커피를 갔을 때 할인이 돼요.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그 영수증 주면은 할인되더라고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메뉴들이 양식이라고 해도 이제 거의 모든 포스텍 학생들이 부담 없이 먹을 만한 메뉴라서 처음 보는 선배나 후배와 밥약을 갔을 때 양식 가면 뭐 먹을래 하면 식탐이요라고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약간 국밥 같은 양식계 국밥이기 때문에 양식계 국밥. 비유가 너무 찰떡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식탐을 추천드리는데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식탐은 월요일날 휴무입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와. 보통 이제 밥약을 공식적으로 뭔가 가게 되는 게 있으면 월요일에 잡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죠. 근데 월요일에 식탐을 잡으려고 이제 택시를 타고 SK뷰로 갔는데 이럴 수가 닫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대참사가 난단 말이죠. 왜냐면 식탐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맞아요. 월요일날 밥약을 갔을 때는 식탐 말고 다른 식당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식의 경우에는 저는 중식은 보통 이제 시켜 먹거든요. 솔직히 중국집 같은 경우에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근데 그쵸. 만약에 가서 먹는다 이러면 이동에 있는 화산 짬뽕 추천드립니다. 화산 짬뽕이요? 네.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니까요. 왜 추천해 주시나요, 여기는? 짬뽕 같은 경우에도 약간 호불호가 조금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고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깔끔하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건물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괜찮다고 내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 일식은 그럼 또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선배님? 일식은 또 그
화산짬뽕 근처에 그 이동에 있는 도모 스시라고 있거든요. 오, 저 가봤어요. 도모 스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도모 스시는 스시도 스시지만 스시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초밥을 먹기 전에 나오는 반찬이 정말 진국이에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초밥이 있으면 그 가격이 초밥 가격도 있겠지만 뭔가 반찬 가격이 좀 비중이 큰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뭐 진짜 우리가 밥에다 반찬 같이 얹을 수 있을 만큼 뭐 불고기라던가 뭐 아니면 좀 새콤달콤한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좀 입맛을 돋구는 데 되게 좋고요. 솔직히 초밥을 안 먹더라도 반찬만 먹고 가더라도 좀 성공인 것 같은 백반집 같은 느낌으로.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식은 어떤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한식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에 등촌 샤브샤브라고 있거든요. 등촌은 든든하죠. 진짜 모든 포스트키안들의 인생 맛집이죠. 그렇죠. 등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저 선배 좀 돈이 많아 보인다 이러면 무조건 밥약 신청할 때 등촌 가요라고 살짝 꼬십니다. 네. 그리고 등촌의 경우에는 등촌을 먹을 때 딱 샤브샤브도 먹고 그 다음에 국수 나온 것도 먹고 비빔밥까지 볶음밥까지 먹어야지 딱 그 삼위일체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딱 삼위일체를 딱 먹어야지 딱 든든하게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네네. 공대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증을 제시를 하면 제가 이걸 야채를 추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공대 야채 추가.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선배님이 약간 식당에 진심이신 게 느껴지는 게 이 식사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몸짓이 좀 커지셨어요. 아니 몸짓 막 갑자기 커지시. 막 웃음이 그러니까, 빡 피고. 아니 막 손짓이 엄청 많으셔서 보면서 혼자 막 웃고 있었네요. 그러면 혹시 그 개인적으로 포항에서 가장 좋았던 식당 3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추천 안 드렸던 식당이긴 한데 우선은 당연히 가정초밥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리면에서도 가깝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에서 가정초밥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제가 두뇌 풀가동 중이거든요. 왜냐면 포항에서 먹었던 식당 중에 3개를 딱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등촌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네. 등촌도 괜찮은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고깃집인데요. 그 마찬들이라고 고깃집이 마찬들 있어요. 유명하죠. 마찬들을 제가 또 왜 추천드리냐면 물론 고기도 고기인데 거기 직원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무슨 적외선 온도계 같은 걸로 고기 불판의 온도를 재세요. 그 정도로 고기를 굽는데 세심하게 고기에 진심이시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운영하시기 때문에 고기 먹으러 갈 때는 또 마찬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엄청 공감했던 게 저도 이제 밥약 많이 가면서 식당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식당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호님은 어떤 식당이 개인적으로 남으셨죠? 기억에? 그러게요. 저는요 사실 경범님은 어떤 식당에 가장 많으셨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 쌍사 쪽에 그 진짜 뒷고기라는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도 주변에 마포소금구이라고 마포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뭐 수호님은? 지금 두뇌 풀가동하고 있어요. 이게 고민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헤갈라드도 가봤었는데 거기를 보온으로 갔어서 사실 이게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고 먹었어서 거기는 뭐 맛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수호님 기억나는 데 있나요? 저 최근에 갔던 식당인데 이제 제가 처음 그 식당을 이제 밥약으로 여기 가볼까 해서 처음 갔던 건데 저는 이제 이태리 파스타라고 그 SK뷰에 양식집이 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인테리어나 아니면 가격 면에서도 그리고 맛 면에서도 괜찮아서 거기가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4년차 학교 생활 중이신데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저학년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나 아니면 꼭 이용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학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우선은 당연히 PBS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맞죠. PBS 좋죠. 너무 이렇게 안에서 노는 것 같긴 하지만. PBS는 제 인생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PBS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여름방학에 대외 활동을 한 것 중에 삼성 드림 클래스를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일단 삼성 드림 클래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활동이냐면 이제 방학 기간 중에 3주 동안 특정 대학에서 이제 같이 합숙을 하는데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뭐 도서 산간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군 자녀, 뭐 소방관 자녀 이런 친구들을 3주 동안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당연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서 오는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같이 활동하신 선생님들이 대학교가 되게 다양한 대학교들에서 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도 좀 과학 쪽, 이공계 쪽을 나왔고 대학교도 포스텍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이과 친구들이 많은데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다양한 성격 그리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서 저는 삼성 드림 클래스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삼성 드림 클래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바로 다음 질문 네, 넘어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이 포스테키안들이 성적에도 좀 관심이 많긴 한데 그만큼 이제 연애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애 같은 경우 이제 포항공대생은 미팅, 소개팅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선배로서 간단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미팅이라. 근데 고학년이 되면 미팅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진짜요? 랩미팅이요? 어떻게 알았지? 랩미팅을 너무 너무 바로 맞추셔. 진짜일 줄 몰랐어요. 설마 했긴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저도 어제 랩미팅을 하고 왔는데 교실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근데 제가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하더라도 이제 다들 귀뚱으로도 안 들으실 것 같지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 연애를 하면서 근데 되게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쟤네 정말 연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연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학연동이라고 하죠. 그 학연동의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한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거나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선배로서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되게 이렇게 따뜻한 그러니까요. 답변이 와서 딱 와닿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이제 포스테키안들도 행복한 대학생활과 그다음에 좀 부담 없는 그런 연애 생활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제 라디오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뭔가요? 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제 프리스타일. 네? 저희가 프리스타일로 이제 이게 그 프리스타일이 아니라 선배님께서 이제 우리 포스테키안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가 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넣어봤습니다. 네, 제가 다시 문장 정리를 제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우리 포스테키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제 포스텍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는 되게 여러분들께서 뛰어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뭐 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검증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사실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저학년이겠지만 뭐 물론 고학년 시청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당연히 저처럼 나중에 선배의 위치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따뜻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쯤 되다 보면 뭔가 약간 학교에 대해서 뭔가 좀 알게 모르게 좀 외로워요. 아, 뭔가 저학년 때는 뭐 주변에 뭐 많았는데 점점 친구들 막 군대 가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또 지금 뭐 포항이 없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또 후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랑 잘 지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이렇게 라떼 썰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숙하게 성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따뜻한 말씀이셔가지고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바쁘시면 이제 또 뒤에 또 회의도 있으시거든요. RA 회의. 네, 오늘 되게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대웅 선배님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늘의 라디오 라떼는 말이야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수원님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즐겁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라디오를 듣는 이 와중에도 되게 진행을 하는 입장인데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우리라 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포스트키한 여러분들도 정말 즐거우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라떼는 말이야 라디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키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합시다. 네, 오늘의 게스트 김대용 선배님과 함께하는 라떼는 말이야. 지금까지 포스텍 방송국 PBS 아나운서 김경범 남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